세상에 내 편 하나 없이 살아본 적 있나요? 기댈 곳도 불러볼 이름도 없이 혼자 버텨야 했던 날들. 그렇게 버티다 보면 언젠가 따뜻한 날이 올까요? 아니면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는 걸까요? 오늘 그 대답을 찾아갑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른쪽 아래에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5살의 윤서진은 엄마의 뒷모습을 기억하지 못했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도 떠날 때의 표정도 머릿속에서 희미했다. 다만 싸움 소리, 깨지는 그릇, 문이 쾅 닫히던 날의 공기 같은 것들이 어린 서진의 기억 속에 자욱하게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날 이후 엄마는 사라졌다. 그 부재는 처음엔 낯설었고 곧 익숙해졌다. 어른들이 엄마를 이야기하는 일도 점점 줄어들었다. 서진은 한동안 엄마를 찾으며 문 밖을 기웃거렸지만 시간이 지나자 기대하는 마음도 사라졌다. 어쩌면 엄마가 없는 삶이 원래 그랬던 것처럼 느껴졌는지도 몰랐다. 그리고 국민학교 3학년 10살의 서진 앞에 엄마가 다시 나타났다. 학교 앞 문방구 앞에서 가만히 서 있던 여자는 손을 꼭 모으고 서진을 바라봤다. 눈이 마주쳤을 때 서진은 그 여자가 누구인지 바로 알아봤다. 엄마였다. 그러나 몇 년 만에 다시 마주한 엄마의 얼굴은 낯설었다. 기억 속에서는 분명 부드러운 눈매였는데 지금은 어디선가 힘들게 버텨온 듯한 흔적들이 얼굴에 묻어 있었다. 서진아. 엄마가 조심스럽게 불렀다. 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엄마는 손을 내밀었다. 서진의 손을 잡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주저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엄마랑 밥 먹으러 갈래? 서진은 잠시 망설였다. 그러나 배가 고팠고 무엇보다 엄마와 함께 있는 것이 어떤 기분일지 궁금했다. 그날 돈가스가 나왔다. 커다란 접시에 가지런히 담긴 노릇한 튀김. 한 조각을 입에 넣자 바삭한 소리와 함께 익숙한 맛이 퍼졌다. 엄마는 그런 서진을 바라보며 다정한 목소리로 물었다. 잘 지냈어?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엄마는 웃었다가 곧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많이 보고 싶었어. 서진이는 엄마 보고 싶었어. 그제야 서진은 엄마의 눈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눈가가 붉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표정이 서려 있었다. 서진은 입을 열고 싶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보고 싶었다고 해야 하는 걸까? 하지만 떠오르는 기억이 없었다. 엄마의 품이 따뜻했다던가, 엄마의 손길이 부드러웠다던가, 그런 기억들이 흐릿했다. 생각할수록 더 희미해졌다. 그래서 서진은 그냥 돈가스를 씹었다. 엄마는 계속 말을 걸었다. 아빠와 할머니가 잘해주는지, 힘들지는 않은지, 친구는 많은지. 그러다 말고 서진을 가만히 바라봤다. 요즘 키가 얼마나 컸니? 서진은 고개를 갸웃하다가 그냥 손으로 대충 머리 높이를 가리켰다. 엄마는 웃었다. 많이 컸네. 그날 돈가스는 3조각이나 남아 있었지만 엄마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식당 문 앞에서 서진에게 10,000원짜리를 손에 쥐어주며 말했다. 건강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그리고 가볍게 안아주었다. 엄마의 체온이 느껴졌다. 하지만 그 순간 서진의 머릿속에는 엄마는 잘 사는 걸까? 라는 생각만 떠올랐다. 돌아서 가는 엄마는 울지 않았다. 그렇게 또 엄마는 사라졌다. 시간이 지나면서 엄마의 존재는 더 희미해졌다. 엄마가 없는 것이 자연스러워졌다. 그리고 서진의 곁에는 다른 가족이 생겼다. 아빠는 곧 재혼했다. 새엄마는 부드러운 말투였지만 어딘가 서진과의 거리를 두려했다. 서진 역시 새엄마를 엄마라고 부르지는 않았다.
나는 새엄마와 함께 살림과 육아를 맡아야 했다. 새엄마가 낳은 2명의 동생들만큼은 서진이 돌봤다. 그러다 내가 중학생이 되던 해에 새엄마마저 아빠의 폭력과 무능력을 못 버티고 떠났다. 막내가 4살이던 해 새엄마는 집을 나갔다. 그때도 서진은 울지 않았다. 동생들은 울었고 밤마다 엄마를 찾았지만 서진은 그저 그들을 안고 토닥였다. 어쩌면 떠난다는 것이 익숙해져 버린 걸지도 몰랐다. 그날 밤 울다 지친 동생들이 잠들었을 때 아이들의 둥근 이마를 쓰다듬다 눈물이 터졌다. 그래도 동생들에게 눈물을 보인 적은 없었다. 하지만 서진은 약해질 수 없었다. 엄마로서 강해야 했다. 친구들이 사춘기를 맞아 제2의 성징을 할 때 엄마, 어른, 책임자가 돼야 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집안일을 하고 동생들을 챙겼다.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술에 취한 아버지가 불러도 조용히 참고 들었다. 그러면서도 서진은 매일 밤 동생들과 함께 공부했다. 세상에 나갈 방법은 공부밖에 없다고 가난한 아이들에게 허락된 탈출구는 그것뿐이라고 믿었다. 새엄마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중학교 1학년 겨울 14살의 윤서진은 엄마를 마지막으로 마주했다. 엄마는 예고 없이 나타났다. 늘 그랬듯 학교 앞에서 기다렸다. 서진은 그 모습을 보자마자 발걸음을 늦췄다. 다가가야 하나, 모른 척해야 하나. 결론을 내리기도 전에 엄마가 먼저 다가왔다. 우리 돈가스 먹으러 갈까? 목소리는 여전히 조심스러웠고 표정도 어디선가 미리 연습이라도 한 것처럼 어색했다. 서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에도 돈가스였다. 바삭하게 튀긴 고기에 소스가 듬뿍 뿌려져 있었다. 엄마는 젓가락을 들었다가 서진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공부는 잘하니? 키는 많이 컸네. 친구들은 많아? 엄마는 질문을 던졌다. 대답을 기대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서진은 그냥 조용히 돈가스를 씹었다. 엄마가 잠시 뜸을 들이더니 문득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생리는 시작했어? 서진의 손이 멈칫했다. 할머니가 생리대는 챙겨주셔? 브래지어는 샀니? 팬티는 자주 갈아입어야 해. 엄마는 연신 조심스레 말을 이어갔다. 그 순간 서진은 너무 낯설었다. 이 사람은 대체 몇 년 만에 나타나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걸까? 엄마가 동생들 이야기를 꺼냈을 때 서진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새엄마도 도망갔어.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공기 속에 무언가 엉겨붙었다. 서진은 자신이 도라고 했는지 그냥 새엄마가 도망갔어라고 했는지 헷갈렸다. 새엄마 도라면 엄마와 나란히 같은 위치에 둔 말이 되어버린다. 그렇다면 엄마가 더 마음 아팠을까? 아니면 그냥 새엄마가 도망갔어라고 했어야 했나? 그럼 엄마는 좀 더 덜 미안했을까? 하지만 엄마는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아주 짧게 고개를 끄덕였을 뿐. 서진은 속으로 한숨을 삼켰다. 돈가스는 여전히 몇 조각 남아 있었다. 아직 돈가스가 남았는데 엄마는 또 일어났다 하지만 엄마가 먼저 일어섰다. 서진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묘한 기분이 들었다. 나는 크고 있는데 엄마는 점점 작아진다. 어릴 적에는 엄마의 손이 컸는데 이제는 내 손이 더 크다. 예전에는 엄마의 어깨가 넓어 보였는데 이제는 둥글고 좁아 보인다. 엄마는 그대로인데 내가 자란 걸까? 아니면 엄마가 점점 작아진 걸까? 엄마가 주머니에서 10,000원을 꺼내 서진의 손에 쥐어주었다. 건강하게 지내고 공부 열심히 해. 그게 마지막이었다. 아빠나 할머니는 안 사주는 돈가스인데, 1년에 한 번 먹는 돈가스인데, 그 돈가스가 남았는데
엄마는 같다. 엄마와 있는 시간의 길이는 돈가스의 개수와 같은데 내가 돈가스를 남겼는데도 엄마는 가버렸다. 브래지어를 사주지도 않을 거면서 생리대는 어떤 걸 사야 하는지 가르쳐 주지도 않고서 엄마는 갔다. 목에 힘을 주고 앞으로 걸었다. 손에 힘을 주고 10,000원을 단단히 붙잡았다. 그 돈으로 통닭을 사서 동생들하고 할머니하고 먹어야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하루에 2끼나 고기를 먹는 호사를 오늘은 누려보자고 쓴웃음을 삼키면서 내년에는 엄마가 오지 않을 것 같다는 불안을 억누르고자 발을 꾹꾹 누르며 집까지 걸었다. 그 후로 엄마는 다시 연락하지 않았다. 엄마와 헤어졌던 그 나이의 곱절이 지나도록. 그 사이 아빠는 병으로 몇 달 병원 신세를 지다가 죽었고 할머니는 새벽에 고물을 주우러 가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 엄마 노릇을 하다 완전한 가장이 된 게 19겨울의 끝이었고 수능 점수와 상관없이 19의 윤서진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취업을 선택했다. 대학은 엄두도 내지 못했다. 동생들은 아직 어렸다. 처음 일자리는 공장에서의 단순 작업이었다. 손은 쉴 새 없이 움직여야 했고 작은 실수도 용납되지 않았다. 점심시간이 되면 한쪽 구석에서 도시락을 펼쳐놓고 밥을 먹었다. 여유롭게 웃고 떠드는 사람들 사이에서 서진은 늘 조용했다. 동료들은 영화도 보고 친구들도 만나고 데이트도 한다고 했다. 서진은 퇴근하면 바로 마트에 들러야 했다. 동생들이 먹을 반찬거리를 사고 집에 가면 밥을 짓고 빨래를 해야 했다. 월급날이 되면 가장 먼저 동생들 학원비부터 챙겼다. 생활비까지 빼고 나면 서진에게 남는 건 많지 않았다. 그래도 아껴가며 살았다. 세상은 서진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너는 버텨야 해. 더 이상 기대할 사람은 없어. 하지만 버티다 보면 언젠가 좋은 일이 올까? 그렇게 생각했던 어느 날 회사에서 한 남자를 만났다. 그는 처음부터 다정했다. 점심시간이면 서진에게 먼저 말을 걸었고 무거운 물건을 옮길 때면 조용히 도와주었다. 우산을 가져오지 않은 날엔 같이 쓰고 가자고 했고 힘들어 보이는 날엔 따뜻한 커피를 건넸다. 서진은 처음엔 그가 어색했다. 너무 친절하면 뭔가를 바라는 게 아닐까 싶었다. 하지만 그는 늘 같은 자리에서 서진을 기다렸고 다정한 태도를 쉽게 거두지 않았다.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서진에게는 낯선 일이었다. 그 다정함이 진심일까? 서진은 아직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가 내민 따뜻한 커피가 손끝을 스치는 미묘한 온기가 마음 한편을 흔드는 것만은 분명했다. 힘들지 않아? 어느 날 문득 그렇게 물어왔을 때 서진은 대답 대신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힘들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일까? 힘들다고 하면 기대는 걸까? 서진은 감정을 말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다. 그래서 늘 무뚝뚝하게 굴었고 감정이 드러나지 않도록 조심했다. 그런데도 준혁은 그런 서진에게 쉽게 다가왔다. 어느 날 비가 쏟아졌다. 서진은 우산을 챙기지 않았고 회사 문 앞에서 멈춰 서 있었다. 직원들이 하나둘 우산을 펼쳐나가는 가운데 준혁이 다가왔다. 같이 쓰고 갈래?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그리고 자신의 우산을 서진 쪽으로 살짝 기울였다. 그날 서진은 처음으로 준혁과 나란히 걸었다. 같은 우산 아래서. 그렇게 두 사람은 연애를 시작했다. 서진은 누군가의 다정함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직도 서툴렀다. 그런데 준혁은 그런 서진의 속도를 기다려 주었다. 서진이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 때까지 먼저 다가오지 않았다. 대신 항상 같은 자리에서 서진을 지켜보았다. 어느 순간 서진도 그가 있는 것이 익숙해졌다. 천천히
아주 서서히 그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시장 골목길. 사람들이 오가는 바쁜 시간이었다. 누군가는 장을 보고 있었고 누군가는 작은 가게 앞에서 담배를 태우고 있었다. 서진은 반찬거리를 고르고 있었다. 그때였다. 아이구야. 바로 앞에서 노인이 비틀거리더니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비닐봉지가 손에서 미끄러졌고 귤과 대파가 도로 위로 굴러갔다. 하지만 사람들은 멀뚱히 쳐다볼 뿐 누구도 나서지 않았다. 누가 좀 도와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그들은 그렇게 말하면서도 한 발짝도 다가가지 않았다. 그때 어디선가 비아냥거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저런 건 가족들이 챙겨야지. 요즘 노인들은 왜 혼자 다녀? 잘못 도와드렸다가 큰일 나. 서진은 그 순간 고민할 틈도 없이 달려갔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노인의 손을 잡고 천천히 일으켜 세웠다. 손목이 가늘고 차가웠다. 어디 다치신 데 없어요? 노인은 당황한 얼굴로 서진을 올려다보았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무심했다. 괜히 도와주다 잘못되면 책임만 져야 해. 맞아. 그냥 경찰에 신고하면 되잖아. 그 말에 서진은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가방에서 작은 물티슈를 꺼내 노인의 손에 묻은 먼지를 닦아주었다. 병원 가야 할 것 같은데요. 어디 모셔드릴까요? 그 순간 노인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다. 괜찮네. 허허, 참 착하구먼. 그 누구도 몰랐다. 그 노인이 사실은 이준혁의 어머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이틀 뒤 서진은 편의점에서 우유 한 팩과 간단한 반찬거리를 샀다. 계산을 마치고 가려는데 손에 든 돈이 이상했다. 거스름 돈을 확인하니 5,000원이 더 들어 있었다. 그때 마침 옆에서 계산하는 모습을 보고 있던 한 손님이 지나가며 툭 말했다. 뭐 어때? 그냥 가져. 알바생 실수인데. 서진은 조용히 다시 계산대로 향했다. 저기 거스름 돈이 잘못 나온 것 같아요. 알바생은 당황한 표정으로 확인하더니 고개를 숙였다. 어머, 죄송해요.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실수할 수도 있죠.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한 여인이 살짝 미소 지었다. 미리 언지를 받았던 알바생도 고개를 끄덕였다. 이 편의점 건물은 이준혁의 어머니 명의였고 편의점의 진짜 점주도 이준혁의 어머니였다. 작은 돈에도 정직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녀는 다음 테스트를 준비했다. 서진이 자주 가던 국밥집으로 들어가려던 순간이었다. 이 쓸모없는 것, 당장 안 가? 골목 한쪽에서 남자가 작은 강아지를 발로 밀쳐냈다. 하얀 강아지는 낑낑거리며 뒷걸음질 쳤지만 남자는 연신 소리쳤다. 사람들은 불편한 듯 얼굴을 찌푸렸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저런 건 그냥 버려야 돼. 괜히 저런 거 건드렸다가 귀찮아진다니까. 그러나 서진은 그 말을 무시한 채 곧장 걸어갔다. 남자가 힐끗 쳐다봤다. 뭐야, 신경 끄시죠? 저 개한테 왜 그러세요? 서진은 강아지를 품에 안았다. 작은 몸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다. 남자는 불쾌한 듯 혀를 찼다. 하, 귀찮게 하네. 됐어, 가져가요. 그렇게 남자가 떠난 후 서진은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강아지는 그녀의 품에서 작게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던 한 여인의 눈빛이 달라졌다. 이 남자도 이준혁의 어머니와 미리 약속된 연기를 한 것이었다. 이 아이는 부당한 상황에서 굴하지 않고 당차게 행동할 용기가 있구나. 라고 이준혁의 어머니는 생각했다. 며칠 후 준혁이 연락을 해왔다. 우리 어머니가 보고 싶어 하셔. 서진은 숨을 들이마셨다. 약속 장소는 고급스러운 한정식집이었다.
긴장된 마음으로 문을 열었을 때 단정한 한복을 입은 여성이 앉아 있었다. 아줌마. 서진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이준혁과 함께 있는 동네 아줌마를 본 이후 모든 기억이 빠르게 재구성되었다. 그동안 마주쳤던 장면들, 이상했던 순간들, 그리고 우연이라 생각했던 모든 일들이 사실은 철저하게 계획된 시험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서진을 시험했던 사람은 이준혁의 어머니였다. 횡단보도에서 넘어진 노인, 편의점에서 거스름 돈을 잘못 준 알바생, 국밥집에서 반찬을 요청했던 노파 강아지를 학대하던 남자. 그 모든 순간이 그녀가 서진을 평가하기 위해 준비한 무대였다. 그리고 서진은 그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자연스럽게 자신을 드러내고 말았다. 그녀는 더 이상 시장에서 마주쳤던 수수한 아줌마가 아니었다. 이제는 명확했다. 이 사람은 대한그룹의 안주인이자 준혁의 어머니였다. 준혁이 명문가의 상속자라니 물벼락이 떨어지겠구나. 서진은 즉시 준혁이와의 미래를 포기했다. 서진이 자리에 앉자 이준혁의 어머니는 천천히 차를 따랐다. 놀랐겠구나. 조용히 말을 꺼낸 그녀의 표정은 한결 부드러웠다. 미안하네. 처음부터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야 했는데 나는 우리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직접 보고 싶었어. 서진은 차를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다. 저를 속이셨잖아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살짝 미소 지었다. 속이려던 건 아니야. 그냥 내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일 때 어떤 사람인지 보고 싶었어. 그녀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돈이 많다고 다 행복한 게 아니야. 주변에 사람이 많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천천히 서진을 바라보았다. 우리는 잘나고 부잣집 며느리를 원하는 게 아니야. 난 우리 아들에게 좋은 사람이 필요했어. 곁에 있어줄, 진심으로 사랑해줄 사람. 서진은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말이 진심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그 침묵을 깨듯 시어머니가 장난스럽게 덧붙였다. 그런데 말이야, 서진 씨. 우리 아들, 너 아니면 늙어 죽을 때까지 손주 볼 생각하지 말래. 서진은 놀라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러니까 내 아들과 결혼해줘. 서진은 결혼을 결심했다. 그동안 자신을 억누르던 감정들을 천천히 정리하려고 했다. 그러나 쉽게 풀어지지 않는 것들도 있었다. 어릴 적부터 너무 많은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했고 언제나 의지할 곳 없이 버텨야만 했던 시간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버텨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던 시간들. 이제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스스로를 막아섰다. 하지만 준혁은 기다려 주었다. 서진아, 괜찮아. 천천히 와도 돼. 그의 말은 언제나 따뜻했다.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그를 향해 발걸음을 내디뎠다. 그녀는 하얀 드레스를 입었다. 준혁이 턱시도를 차려입고 단상에 서 있었다. 그런데 신부석에는 아무도 없었다. 서진은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의 부모님은 이 자리에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외롭지 않았다. 동생들이 눈물을 닦으며 손을 꼭 쥐고 있었다. 그리고 신랑석에서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는 한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은 그녀를 시험했던 시어머니였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시험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새로운 가족이 될 여인을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었다. 서진은 천천히 발걸음을 내디뎠다. 그리고 그녀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결혼 후 윤서진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예전과 달라진 점이 많았다. 지금은 따뜻한 식탁이 있었고 창문을 열면 고요한 바람이 스며들었으며
서진을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었다. 남편 이준혁은 여전히 변함없이 다정했다. 그의 곁에서 서진은 서서히, 아주 서서히 자신이 보호받고 있다는 감각을 배워나갔다. 그리고 몇 년 후 그녀는 엄마가 되었다. 서진이 품에 안은 작은 생명은 따뜻했다. 손가락 하나하나가 가늘었고 작게 쥐었다 펴는 손짓이 사랑스러웠다. 그 아이를 바라볼 때마다 서진은 생각했다. 나는 이 아이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 아이가 언제 어디서든 엄마를 찾을 수 있게 할 것이다. 그녀는 처음으로 엄마라는 것이 무엇인지 온몸으로 깨닫고 있었다. 어느 날 서진은 우편함을 열었다. 고지서들 사이에서 한 통의 서류가 눈에 들어왔다. 발신인은 사회복지과. 그녀는 봉투를 뜯었다. 귀하는 모친 권순자 씨의 부양 의무자로 확인되었습니다. 귀하의 가족관계 등록부상 직계존속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였기에 부양 능력에 대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손끝이 차가워졌다. 눈이 문장 위를 천천히 훑었다. 모친 권순자 씨. 오래된 그러나 낯선 이름이었다. 그녀는 그 순간 마지막으로 엄마를 본 날을 떠올렸다. 중학생 시절 돈가스를 남기고 먼저 일어섰던 엄마의 둥근 어깨. 그 후 엄마는 연락이 없었다. 서진 역시 찾아볼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엄마는 사라졌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그런데 이제 와서 그녀는 서진의 이름을 다시 불러내고 있었다. 남편에게 말했을 때 준혁은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다. 가보고 싶어? 서진은 한참을 망설였다. 가야 할까? 아니면 이대로 잊어버려야 할까? 그러나 고민할수록 명확해지는 것이 있었다. 이번만큼은 도망치지 않고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몇 주 후 그녀는 부산으로 향했다. 주소지에 적힌 곳은 오래된 산동네였다. 좁고 가파른 계단을 따라 올라가자 허름한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서진은 한 호흡을 들이마신 후 문을 두드렸다. 누구세요? 낯선 목소리. 그러나 몇십 년 동안 잊고 지냈어도 그 목소리가 누구인지는 단번에 알 수 있었다. 문이 열렸다. 엄마는 달라져 있었다. 아니, 달라진 것이 아니라 세월이 그녀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살이 붙었지만 그건 안락함의 흔적이 아니었다. 기나긴 가난과 싸우며 생존을 위해 먹어야 했던 흔적이었다. 엄마는 서진을 보자마자 얼어붙은 듯 멈췄다. 서진아. 그 작은 목소리 안에 후회와 그리움과 당혹스러움이 묻어 있었다. 그러나 서진은 선뜻 대답하지 못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엄마는 허리를 숙여 방안을 정리하는 척했다. 그 모습이 서진에게는 낯설지 않았다. 마치 어린 시절 돈가스가 남았는데도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던 엄마처럼 떠나야 할 순간을 스스로 만들어버리는 습관. 엄마는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유모차 덮개를 열었다. 그리고 작은 아이를 보여드렸다. 엄마는 그제야 시선을 돌렸다. 내 아이니? 네. 엄마의 표정이 흔들렸다. 손끝이 떨리더니 조심스럽게 아이의 볼을 어루만졌다. 예쁘구나. 참 예쁘네. 그 짧은 말을 남기고 엄마는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다. 그리고 작은 손을 잡고 익숙한 동작으로 천천히 쥐어주었다. 서진은 그것을 본 순간 숨을 멈췄다. 10,000원 한 장. 그녀의 어린 시절을 관통하는 상징 같은 것. 항상 엄마가 남기고 갔던, 그래서 서진의 손끝에 깊게 새겨진 지폐. 이제는 서진의 아이가 그것을 쥐고 있었다. 그녀는 순간 어린 시절의 자신이 떠올랐다. 엄마에게서 받은 10,000원을 꼭 쥐고 내년에는 엄마가 오지 않을까
불안해하며 걸었던 길. 그날 서진은 엄마와 긴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 여전히 거리감이 있었고 많은 것들이 풀리지 않았다. 하지만 한 가지는 깨달았다. 엄마는 여전히 엄마대로 살고 있었고 자신은 자신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돌아오는 길 그녀는 바닷가에 들렀다. 준혁과 아이가 함께 걸으며 모래 위에 발자국을 남겼다.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그 순간 서진은 조용히 속삭였다. 나는 이제 괜찮아. 이제 그녀는 엄마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녀의 진짜 가족이 그녀 곁에 있으니까. 그 후 서진은 엄마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엄마의 통장으로 매달 작은 금액이 입금되었다. 보낸 사람의 이름은 없었다. 엄마가 그것을 눈치챘을까? 서진은 알지 못했다. 하지만 어느 날 우연히 다시 찾은 엄마의 집 앞에서 새로 산 듯한 두툼한 겨울 외투를 입은 엄마를 보았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돌아섰다. 그것으로 충분했다.